25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본다 하는 이 정도 시점이면 그냥 얘기가 노동 정치냐, 진보 정치냐, 이 수준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그래서 전기를 두 번 이제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정말 노동 정치라 그러면 노동 정치가 뭐냐, 뭔가 제거돼 역사적 임무, 세상을 바꾸어서 깨어놓는 사회를 만드는 이 임무를 받아안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 노동 정치나 진보 정치를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저는 좀 잘 모르겠다 대전에 접어놓고 연연하게 출발할 것인지 하는 지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런 것을 포기한 게 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차라리 못 꺼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그 상태에서 다시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부분을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것이냐. 저는 그 문제에서 우선 노동자들의 역사적 임무, 계급사회를, 자본주의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할 능력과 방향을 띄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정치인에게 정당 문제를 얘기할 때 역사적 임무를 받아안는 차원에 하나 있다면 하나는 정세적 조건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받아안는 실천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똑같이 이런 얘기지만은 정세도 우리가 볼 때 중객관적 측면에서 보게 될 텐데 특히 객관적 측면은 우리가 필요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객관적 측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마스준적으로 접근한다는 토대 상태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본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구조적 위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위기 속에 있고 이 위기는 지금도 점점 더 대책 없는 상황에서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견역하는 방향, 역사적 인물에서 그렇죠. 정치적 인물에서 보더라도 병역적인 기록 투쟁을 더 강화하고 확철을 하는 것이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있어서 오래된 정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좀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동안 우리가 진보개혁, 진보운동에 대한 부분 사실 개혁적 수준에 나타났는데 저는 저희도 그것을 좀 사회주의 혁명까지는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면역적인 어떤 면역적인 정치 이런 구조를 변해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만 현재 우리의 주체적 영향 상태로 보면 그동안 주체 내적인 운동, 주체 내가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사실 사회주의 정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객관적 조건을 잘 타산해서 그런 정치 속에서 노동 정치, 진보 정치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토를 한다면 안돼 자유주의를 맺고 보수 정치는 물론 자유주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서 했는데 자유주의 그 자체가 보수 아닙니까? 저는 자유주의는 이미 여자와 혁명하는 시대에는 자유주의가 진보였지만 이미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들어가고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가고 한 이후부터는 자유주의는 보수적인 성격이 가졌고 그 가운데 반동적인 것이 파시즘이나 수구적인 것이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이거 자유주의 보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에서 왜곡이 많은데요. 이른바 민족 해방도 진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향들이 많고 아주 유명한 지금 우리 운동들에 먼저 할 때 제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되고 당명을 진보당으로 하자. 민족 자주도 진보다. 민족 자주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당을 만들고 무슨 진보라고 호명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는 자유주의가 물론 진보가 아니뿐만 아니라 민족 자주는 진보가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정말 민족 독립운동에서 진보 운동가라고 합니다. 진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나 진보는 큰 사회 역사적 전망과 이론과 이런 방향 하에서 이 시대의 낡은 생산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 개혁적인 수준이든 혁명적 수준이든 부정해 나갈 때 그것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구 선생이 철저한 뭔가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진보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정하고 한민당하고 타협하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 진보주의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자주파 이런 에너지 운동에서 민족 자주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것은 민주운동이라고 제대로 된 이념과 성격을 줘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디까지 같이 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 시점에서 민주운동하고 사회주의 지향의 어떤 변혁운동하고는 이미 계급적 기초와 계급적 성격이 다르다. 민주운동은 물론 우리가 계급도 민족해방에 대해서 반대 주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급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지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 문제화적에 이념에 갖춰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도하거나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하고 이제 좀 일선을 그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서 민족 자주적 과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또 수구 세력과 싸워야 되는 민주주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도 함께 연대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당을 만들어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는 한국이 필요한 정리라고 이상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물론 국민당에서 이번 선거 결과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전당은 문을 내리고 새롭게 이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또 통진당은 저 모양이고 그렇게 돼서 이른바 넓게는 운동권 조금 좁게 보자면 제도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좌파 혹은 진보 세력 일반이 좀 이른바 국민대중 눈에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향후의 대중적인 또는 제도적인 정책 진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좌파 정치운동 위기가 왔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총선 결과 전에 이미 그런 게 다 있었고요. 그건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우리 운동 전체가 이미 상당한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나마 의회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대호를 꾸리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무상코 지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국은 이번 선거를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통진당 사태는 2008년 진보신당 분당 때 하고 본질적 내용이 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대중적으로 폭로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극적 장치는 좀 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은 똑같다. 2008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선거에 드러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혹은 1997년에 민주노총이 이른바 정치 세력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졌던 상 그리고
그 이후에 10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작업, 뭐 비판도 하고 때론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노조가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든데 요새 민주노총하고 이제 같이 관계를 고민하고 생각을 정치 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지난 20년간 해왔던 것은 조합주의적인 정치 세력화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조합운동의 연장선으로서의 제도권 정당 전선을 했고 그건 아주 천박한 수준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하거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운동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이 개인적인 전망이나 집단적인 전망을 찾아가는 조직적 기재로서의 노동개혁 전당 뭐 이런 정도의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위기는 벌써 출발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위기를 고민한다면 그런 문제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의 정당이 어떤 모습이 될까. 오늘 김천 선생님은 대중정당에 하고 정의정당은 안 되고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곧바로 김청호 선생님은 이제 그 선을 명확히 하자. 어디까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좌파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른바 우리 운동사회에서, 마음속 깊이는 제가 좌파라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만, 남들이 볼 때는 저보고 좌파라고 별로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쪽에 주로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정당으로는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했고,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고, 진보신당에서 아직도, 작년에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고, 등등. 그래서 항상 제도 정치를 지향했고, 그런 것들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좌파가 지금 위기냐, 예전부터 위기였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른바 제가 좌파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뭐 이게 다수의 우리 사회 좌파로 규정되고 스스로 또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그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반성하자는 뜻에서 비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음을 던져보면 과연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오래전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여러 차례 또 민주노동당이 헛발질을 많이 해왔죠. 지난 10몇 년 동안. 그때마다 좌파 정당 만들자고 했는데 아까 김청호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좌파 내부는 굉장히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른바 개혁적 독자성이랄까 노동자 중심성이랄까 민족 문제와 개혁 문제에 관한 생각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자. 함께 통큰 연대를 하자.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이제 좌파 세력들이 저희 집보신당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뭉쳤을 때 과연 통진당처럼 당을 운영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걱정스러운 점에서 저도 그래서 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번 위기는 사실은 뿌리는 노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코파 등등 비단코파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 민주노총이 자원을 투입해서 민주노동당을 좌지우지해왔고요. 이번에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그 관계가 좀 역전된. 그래서 과거에는 꼭두각시였던 민주노동당의 정치인들이 거꾸로 민주노총을 물머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금 그런 결과입니다만 당노조 관계를 우리가 새로 좌파 정당을 건설한다면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 문제가 저는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노동자 계급 중심성 했는데 조직화되어 있는 민주노총을 우회하거나 배제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지 못한 채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한다.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의회주의적인 그런 이 문제에는 저희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자 중심성, 현장에서의 활동, 지역에서의 활동. 근데 정치 좌파든 우파든 이 선거 때만 굉장히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선거 지나고 나면 대중운동으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운동을 하자는 게 촛불이나 지금 쌍용차 같은 조합운동이나 대중운동과 뭐가 달라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거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혼란스러워 좌판에게 어떤 분은 쌍용차 앞에 가서 항상 거리에서 싸워야만 좌파 정치운동인 것이다. 정당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정당운동은 대중운동과 분명히 질과 내용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리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고, 선거 때만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되잖아. 또 가라앉고 생각들이 다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좌파 정치운동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파 정치운동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기생에 왔다고요. 우파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좌파의 존재를 찾았죠. 우파가 하는 그게 민주노동당이었던 진보신당이든 이른바 노동계급 정치에서의 우파 제도화를 지향했던 세력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좌파가 자기 정립했지. 자기 고유의 대중들을 향한 국민들일 수도 있고 대중들을 향한 정치 조직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반성을 다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잘했다 그런 말을 제가 수정하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통합진보당으로 해서 망했고 진보신당은 문을 내렸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새롭게 만든 좌파 대중정당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그동안 지난 15년간 뭐 했냐. 이런 반성과 좀 깊이 있는 논의들이 축적되어야 된다. 이번 대선 현재 우파 중도파 정치 세력화가 망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좌파가 만들 때다. 그런 기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선 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답은 전혀 없습니다만 좀 더 이번 기회에 좌파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알본색은 고민하는 또 스스로 비판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현장 노동자의 집행위원장이긴 하는데 현장 노동자에는 아직 조직 내 정치 지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정치와 관련된 이제 그동안의 평가와 노동정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 중에 있고요. 제가 집행위원장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토론자의 자격은 새로운 노동정치 제안자부의 성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진영의 입장에서 올해 총선 평가를 바라보면서 앞서 우리 백성인 교수님이 정리된 평가 내용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각 단위에서 다양하게 평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작년에 통합 과정에서 이제 신자유 세력과의 연합 통합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총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사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예견됐던 문제, 또 필연적이지 않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평가까지 하시는 좀 동기들도 계시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제 통합 과정에서 과연 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노동의 의견이나 참여나 그들이 바라는 진정한 이제 통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배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 반NB 연대라고 하는 정치 구도로만 묻지마 야권 연대로 해서 눈앞에 바라보이는 의회 권력만 그랬을 뿐이지, 실제 이제 총선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FTA 문제라든가 공기업 민영화 문제라든가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이제 3차 정리해고자들의 22번째 죽음까지 문제, 또 이제 재능의 이 장기적 수령을 하는 노동의 문제, 고용 특히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당의 정책과 내용으로 제기됨으로써 실제 당의 성격이나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실제 정책과 내용은 유실되어 있고, 묻지마 야권 연대로 눈에 보이는 의회 권력에 그래서 기준과 자기 가치와 정체성이 없는 통합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총선 과정에서 전술과 기조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현재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 민주노총 시절에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당직 선거나 공직선거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기준비제했던 부분들이고, 이번 이제 총선 결과에서 열세서 이제 권력이 커지니까 이제 한쪽에 팽벌적으로 힘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대국민적으로 알려지고, 실제 이제 진보 정치에 대한 전체적 평가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 때문에 사실 진보 정치가 진정한 진보 정치로 영원하는 필요성까지도 대중과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노동자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민주노총과 시절에 이제 대표적 지방침을 채택을 하고 쭉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통합진보당의 통합 과정, 그 다음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 조직된 민주노총 내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표적 지방침 철회를 들고 이 조직 내 여러 세력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면서 이제 이 선언운동과 새로운 정치 방식, 변화된 속에서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방식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민주노총의 의결 이후에 이제 임시대회를 소집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이런 과정, 이런 속에서 민주노총이 과연 이 노동정치에서의 자기 역할과 목소리 내는가, 또한 노동자들의 대변하는 턱과 자기 지배력 위치를 만들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얘기해야 될 진보 노동 정치에 대해서 노동 대중들은 관심이 멀어지고 불신과 불만이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이런 몇 가지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후의 진보 정치와 노동 정치를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가? 과연 우리가 복원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노동 정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실종대로 손을 댔던 건가? 아니면 가도적 단계에서 사실 실험적 단계까지도 넘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노동 정치의 꿈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이라는 말을 쓰는 건지, 그 지점부터 사실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요. 앞으로 특히 이제 제가 노동 쪽에 있으면서
우리 노동정치 복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진보정당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새로 이제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나 그룹 단위의 상층들이 깃발 꽂고 와라라는 식의 사실 이제 노동 대정들을 이제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노동 대정들은 눈길을 주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정리하고 그동안의 이제 날공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노동정치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또한 특히 이 노동 현장에서 이 자본과 대항한 이제 이 고용과 그다음에 이 정리해고와 노동 탄압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현장에 각기 투쟁하는 이런 부분들로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인가. 역시 이제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서는 중심에 노동적 진보 정당 원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고 현재 자파 쪽 노동그룹 단위에서 권력적 노동정치 세력화를 위한 제안자 모임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몸담고 있는 새로운 노동정치 제안자 모임 속에서 이제 각기 자파 노동그룹들이 자기 주장과 선언과 자기 가치대로 꽂고 와라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제 노동정치에 조직화를 해나갈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 자파 노동 단위들이 좀 더 다소 차이가 다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이제 벽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각기 그 자기 단계들을 조직화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어쨌든 다소 다름이 있겠지만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로 폭풍에 단결한 어떤 노동 그룹 단위들이 이제 지역과 현장에서의 실천하는 투쟁, 그 다음에 노동정치 학교든, 그 다음에 철학 부실이든, 아니면 이제 지역 거점 운동을 이 단위들이 현장과 지역에서 실천 사업으로 해서 각기가 아니라 공동의 사업들을 가지고 현장에 하면서 이제 멀어져간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내용이 열리고 그것이 지역과 거점에서 실천되고 가까이에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자기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켜내면서 지역 거점 속에서의 자기 활동과 실천을 담보해내는 과정들을 이게 너무 지나가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우리 이제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새롭게 우리의 노동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는 세력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최대한의 공통부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과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모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우리의 정책적 전망이나 그 다음에 노동이 주체로 서서 왜 노동정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조직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결과들이 이제 공조직이나 노동조직을 좀 변화시켜내고 그런 계기로서의 또 하나의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노동정치를 실현해내기 위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노동정치를 다시 복원내고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은 안 했지만 좀 이 정도 고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여기 가서 봤는데, 저희가 총선평가하는 게 이런 거 정치 평론가에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계획들은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김현 선생님 글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진보정치의 위기 그리고 노동정치 실종이라는 어쨌든 수로로 우리 현실을 진단하는 김현 선생님 글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진보정치의 위기 혹은 노동정치 실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큰 틀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비판적인 논쟁적을 형성해서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화두를 형성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의 출발점이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출발점 그리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이제 통신당의 일정한 승리, 그 다음에 저희 진보신당의 참패, 그 다음에 또 통신 고의 직후에 이어지는 통신당의 사태, 뭐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노승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총선에서 갑자기 드러난 것은 아니고 또 심오한 뭐 역사적 혹은 뭐 구조적 원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넓은 진보정치 폐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진보정치는 아직 미출현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에 뭐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뭔가 더 나아간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통신당, 그래 보면 통신당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보 정치를 본다고, 혹은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통신당, 그래도 보면 통신당의 이런 지금의 사태를 진보 정치의 위기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떤 징후를 전체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 시대적 과제와 주체적 인식이 어쨌든 불일치한 상태를 가리키고 그때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을 가진 주체들의 어쨌든 실천적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우리 시대, 뭐 신자유주의 시대 혹은 그것의 위기 시대에 진보 정치의 어떤 물적인 조건, 그 다음에 뭐 이에 따른 지향의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노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른바 비정규단합형 노동체계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에 기초하고 이를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노동운동, 새로운 노동정치의 필요성들이 요청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매마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때 진보정치의 위기는 기성 질서 혹은 뭐 제도가 되는 조직노동자 운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노동정치는 뭐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요번에 어쨌든 통합진보 이른바 아까 배성민 선생님은 이제 통합의 정치라고 표현했었던 뭐 야권연대 혹은 야권연대가 앞으로 변형하고 있는 것은 뭐 정권교체라는 말로 표현될 텐데 87년 세대는 당연히 뭐 미완의 세대이죠. 근데 그 미완의 세대가 이른바 뭐 그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흔히 97년 세대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변형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물적 세대를 새롭게 바꿔내지 않고 과거의 체제를 복원하려는 어쨌든 퇴행적인 사고가 정권교체로 표현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 뭐 시대적인 인식을 위한 간단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빌레 선생님의 배성민 선생님의 글도 마찬가지지만 실천적인 과제, 여기 말하는 뭐 좌파의 재구성 혹은 진보정치의 복원, 노동정치 복원이라는 맥락에 재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노동자 대승정당이라든지 연합정당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세력이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뭐 강령과 이런 것들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할 때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언제까지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종교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어쨌든 일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정한 일정이건 뭐 주어진 일정이건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한 뭐 이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일정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조차 또 합의해야 된다
할 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무슨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의는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대선에서 유이명 득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국정보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한국에서 그 선거제도 같은 것들은 빼고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자체는 일단 돈의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뭐 이야기해볼 만한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더 커다란 맥락에서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좌파의 재구성과 어쨌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낫다는 대안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쨌든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선거평가 아까 그 노중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선거평가해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 일부러 좀 피하는 편은 그 괜히 별 역할도 못하면서 평가를 하는 게 별로 모양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편이었고, 특히 뭐 최근에 말했던 그런 얘기 좀 이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평가에서 그런 어디 뭐 토론하면서 내부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뭐 선거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패배는 이제 이 야권 연대라는 전제 하에서 패배죠. 근데 제가 판단기로는 좀 세게 얘기하면 야권 연대가 패배의 원인 아닌가 이런 오히려 이제 그 옛날에 그 민주노동당이 표를 많이 얻고 이 바지를 많이 달 때 그때만 해도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불판을 바꾸자부터 시작해갖고 그 당시에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얘기하는 자기 의지가 있었고 그것으로는 치고 나가는 자기 있었는데, 요번에는 뭐 앞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뭐 많이 나옵니다만 이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하고 뭐 정치를 하는 데까지 가면서 실제로 노동 문제를 완전히 죽여버렸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동당 민주투쟁 자체를 좀 이게 뭐 일시백 이것도 이제 선거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싸우자 뭐 잠자코 있어라 이런 거였고요. 아래로부터 이 치고 오르는, 다시 말해서 이 투쟁의 타켓트가 없어지면서 이게 그야말로 정치 선거 공화국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것에 대한 이제 뭐 박근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를 줬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번 선거 보면서 선거의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야권 연대가 결정적 배인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 지금 소위 노동자 97년 이후에 제기되어 왔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마지막 기결이 이번 선거 한편에 이제 이런 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유는 이 성폭행 성추행 했던 사람이 뭐 나중에 사퇴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차 가해 했던 사람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조작 했던 문제까지 뭐 조작해놓고 뭐 그래도 잘 왔다고 우기고, 그게 아마 지금 계속 우기는 미치는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진주나 파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하고 막판에 사태를 무소속 같은 밀어주면서, 그 무소속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을 얻으려고 하다가 떨어진 소속한 밀어주는 것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어주기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뺏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실은 이게 요번에 터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알았거든요. 대충 아는 사람 다 알았습니다. 요번에 이거 컴퓨터 들여다본 것도 그 전에 소문이 돌아왔거든요. 이래저래 알았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일어나라 코리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경중 찾아가고 또 어디입니까 뭐 오진중원 참배가고 한국노총 찾아가고 뭐 이러던 이 마지막 귀결이 이제는 이게 얘기하기 그렇고 무슨 대학질 수준인데 그야말로 이게 정치 세력화라고 이때기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지점 아니냐 이게는 뭐 아까 뭐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요번 이 사안 자체만 봐도 요 사안만 봐도 이제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노중기 선생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사실 좀 동의하는데 이 좌파 부분까지를 놓고 얘기해서 이제 제가 판단키로 그런 저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게 이 정당운동 이랬던 부분까지도 이제 뭐 거의 같이 보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보면 이런 얘기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1979년에 제가 그 이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9년 독일 녹색당이 만들어질 때 한 250개 단체가 그러니까 이게 68운동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환경운동을 하다가 이게 대한 사회당이 이제 일정한 자기 한계를 보이면서 당이 만들어질 때 한 250개 단체가 모여갖고 당을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당을 만들 때 자기 당을 정당을 반대하는 정당 이렇게 표방하고 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한국의 녹색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2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그 당시 녹색당이 했던 실험이기도 하고요. 유시민이 청바지 입고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의회 권력을 이 부정이 아니라 낮춰보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다 그때 실험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정당을 부정하던 그 정당도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날 때 그거 전쟁 지지하고 러시아하고 마시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노총 노중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의회주의, 의회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의회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좀 근본적인 프레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의회주의의 함몰을 막는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당을 쉽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정당이나 활동가 정당으로 꼭 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쉽게 노동운동에 기반한다, 노동자에 기반한다 이것만으로도 대형 문제도 아니고 대중정당 이렇게 딱 단서 받고 이렇게 못 받고 카테고리 이렇게 하고 오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프레임에서부터 어쨌든 15년 기존에 녹색 15년 활동을 당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흰머리가 그때 머리 휘끌휘끌 해버렸고 앞으로 시작하면 이제 새로 이거 가면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좌파운동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0년도 초반에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 싸움이라든지 그 발전, 지하철 등등 이런 싸움이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일정 정도 이 기존의 정치운동에 그 대중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책 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건 재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그 열사정국 때 그때 마지막 이후로 사실은 그 대중에 대한 이 권리가 없다. 사실은 그런 수준에서 아까 일단 좌파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건 저도 사실은 지난번 분당 사태나 이런 걸 계기로 해갖고 이 당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해갖고 한번 밀어봤는데 그런 수준에서 정책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라 깃발 두고 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그런 수준에서 놓고 얘기하면 아까 이제 앞서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우리 박세준 동무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한편 저는 또 깔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투쟁을 통해서 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촛불 같은 경우에 명박 산성을 넘었다고 하면 어쨌든 뭐 표현하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직접 정치를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동자 직접 정치를 좌파들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 선거 때 가서는 닥치고 투표 이렇게 다시 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지금 8월 총파업, 눈앞에 있는 싸움만 갖고 얘기할 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동자 직접 정치로서의 예를 들면 총파업, 그래서 이명박 정권 퇴진, 타도 등등,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넘지 않으면서, 이런 과정을 넘으면서 정치적인 자기 전망을 열어내고, 그걸 열어내지 않으면 실제로 대선 같은 경우도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 시장 나왔을 때 그때는 겹쳐질지 모르겠는데 앞서 선거평가 이 수준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치고 나가는 거는 편하자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지 겹치진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치고 나가야 그런 지금 당 문제를 만약 얘기한다라고 하면 선거평가에 기초해서라도 이 돌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기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기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대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어쨌든 앞에서 대부분 말씀 나와서 그런데 민주노총 어쨌든 통진당의 문제는 민주노총의 역으로 민주노총 쌈싸먹게 생겼는데 이 관계 문제라든지, 앞으로 민주노총이 그랬을 때, 민주노총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나가는가. 이런, 일반적으로 선거니까 또 직선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긴 한데, 저도 깊은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난감한 문제 중에 한 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합 과정에서 대중적인 민주노총의 요구도 무시한 채냐 원샷으로 통합하듯이 4.11 총선에서도 역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과반 이상 확보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투쟁이 보고 다 적어버리고 총선에만 몰빵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대선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 연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총선 과정에서도 배타적 지지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의 지지를 보낼 수 없는 내부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으로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사안이 거절했는데 예상은 버젓이 또 그렇게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정치를 망치고 있는 과정을 오래 겪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통합진보당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낼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대중조직 속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그동안 20여 년 노동자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시각은 사실은 대중조직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던 못하던 간에 현재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대중조직으로서 노조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어떻게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단 실천된 데는 처음에 이제 민노당을 통해서 노동계 정치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합법 대중정당이 갖는 한계는 뭐 우리가 서구사회에서부터 이미 경험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연습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합법 대중정당으로서의 전술은 분명히 모순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너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민주노동당을 했는데 그런 시각이 있었죠. 어쨌든 합법 대중정당의 모습은 우리는 뭐 당을 전략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전술당으로 과정에서 변화훈련 과정에서 용도로서 활용하는 문제지 그게 최종의 목표일 수는 없는데 막상 대중정당이 만들어지고 의회정치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전략이 될 거고 목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다시 노동조직체를 새롭게 세워보자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럼 과연 노동조직체를 새롭게 세운다고 해서 그 모습이 100% 탈색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의회 전술, 정의 전술 없이 우리가 정치에 접근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요구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갈망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한계만은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 또한 이 변호운동에서도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 대안을 찾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문 속에서 어쨌든 대중운동과 당운동 그리고 전선운동과 관련해서 이후 계획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대중조직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중조직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정치조직이고 전선조직이고 말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대중조직으로서 이미 많은 기대를 대중으로부터 상실해버렸죠. 그 기대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게투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합의가 있었죠. 민주노총 스테파이프 사태 있을 때 그때도 정례거를 정규조를 합법화하는 조건을 좀 받아들이고 하면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중들은 노동대중들을 거부했었죠. 대다수가 거부했었고 총파까지 결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지도부가 그거를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대중조직에서 의견인간에서 결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한 제 기억에 2002년도인가 발전 파업 있을 때도 4월달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때도 조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등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먼저 극복해 가는 것이 노동조직을 세우는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당 문제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대중조직을 바로 세우는 그 계획이 없으면은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대중조직 문제하고 대중운동 문제하고 당 문제, 그다음에 전선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좀 계획 속에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민노당이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이 너무 없이 조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합의 또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상 합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느끼고요.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과 제2정치 세력과 관련해서 이제 뭐 노동심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노동장 재공운동을 다시 하자.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주의 전술을 갖고 가는 대중경상 전술 속에서 얼마나 지금보다 틀린 모습이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바로 세워가는 거는 뭐 중원본하는 거지만은 밑으로부터의 조직화를 우선 시해야 된다. 상층에서 깃발 꽂고 나따라와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역할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이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력들, 뭐 흔히 얘기해서 당법 통합진보당의 당법화 등등이 있는데 김대중 선생님이 뭐 반성하고 뭐 정책 정부로서 공헌하고 또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 세력과 결별했다고 하면은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어떻게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반성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 고민인 거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큰 예를 들었어도 제가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반성하고 돌아서 온다면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께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 다 아시는데 있지만 저는 민주노총 내부의 뭐 선별위원장들은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 통합진보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특히 보건 같은 경우 전직 나선대 위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5,000명이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대거 가입을 했는데 대중주의직에서 그 방침으로 조합원 5,000명씩 가입해놓고 다시 내박해가지고 야 탈당하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거든요. 또한 그래서 저는 뭐 대중적인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 현실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까지도 원칙과 이상에 맞춰서 잣대를 들이대버리면은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내용 중에 뭐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안으로서 뭐 울산, 인천, 그리고 고참당 이렇게 말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울산이나 저는 인천은 뭐 연합들은 저도 우리가 난이가 한마디로 해서 다 구동력이 되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인천이 다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고민스러운 거 저도 아직까지 통합진보당 당하는데 당권파가 문제 있다라고 지금 싸우고는 있는데 그 당권파와 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을 포함한 국정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후에 저만큼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후에 노동중이 제2정치세 역할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대중중심이 주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고 수용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개될 때 그 심리를 발휘할 수 있는 정치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원칙만 갖고 대중적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겠다. 뭐 여러 대안들이 제시됐어요. 제가 그런 대안들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다. 참 속이 후련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력과 관련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의 경로에 들어가려면 깝깝해요. 저는 아마 좋은 이론적 대안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반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에 가지 않으면은 결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이 결국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계급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칼에 다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장을 따라서 좀 운동적인 입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